이런 6번째 화일, 이제 그 기토와 이제 신금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학습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그 토가 이제 금을 보면, 이제 금이 토를 보면, 자, 이제 경금편에서는 이제 무토와 기토가, 이렇게 좀 이렇게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관계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금이 이제 무토를 보면 토금 즉치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토가 이제 이렇게 메마르면은 그 금을 좀 이렇게 이제 그 취약하게 무르게 만든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기토와 경금의 관계는 굉장히 이제 좋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제 토는 즉생이죠. 토가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무토를 고황한 그런 이제 공토, 메마른 땅에 비유하고 또 기토를 비슷한 그 습토에 이제 비유했단 말이죠. 문토에다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논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신금편에 오면은 일단 그 1대1 관계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무기토가 공이 다. 그래서 이제 그 신금이 이제 무토를 보면은 외토지첩이라고 했죠. 이제 토가 두터우게 이렇게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토를 봐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재수가 감옥에 가거나 또 뭐 예를 들어서 보석이 이렇게 진흙에 빠지는 그런 이제 이복자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감옥에 가서 감옥으로 이제 투옥되고 그리고 이제 형을 겪는 스스로 이제 이런 상황을 일단 묘사해서 그래서 뭐 송사도 있고 또 인덕이 그런 박한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제 묘용을 잘 얻지 못하는 그런 식간조합으로 봤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덮이는 것을 경금은 이제 그 정수리가 덮이는 것을 이제 싫어하죠. 뭐 신금은 말할 것도 없이 더 잘 덮일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기토가 이렇게 이제 두터운 상황을 이제 몫이 꺼리는데, 그래도 이제 기토가 아주 화왕하고 또 뭐 개토에 나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매금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전체로 이렇게 이제 기토를 가지고 매금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무토가 이렇게 이제 두터워가지고 이제 금이 이제 매립되는 상황을 우리가 이제 매금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기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금이라고 하죠. 주로 이제 그 오염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흙이 묻혀서 이렇게 오금되는 상황. 그러니까 어차피 뭐 둘 다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에 이제 보목의 빛을 가리는 거니까 이렇게 이제 좋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경금편에서도 학습했고 또 신금과 그 이제 무토편에서도 우리가 이제 학습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쨌든 뭐 신약 한 명에 특히 하월의 신약 한 명에서는 무기토를 써서 이렇게 이제 그 신약 한 명을 이렇게 이제 인수로 이렇게 이제 부조해서 이렇게 이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화왕토조한 그런 상황이니까 이때 다시 또 그 신약한 그 경신금이 힘을 빼는 그런 이제 그 임계수를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써가지고 임계수를 가지고 이제 반성의 공을 이렇게 이제 이룬다고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의 입장에서 보면 뭐 윤토생금이니까 어쨌든 뭐 무기보다는 기토를 언뜻 이렇게 반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토의 무토가 용어로 쓰이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선은 이제 수왕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이제 금한수행이죠. 또 이렇게 어쨌든 수국을 재서 왕할 경우에는 기토로서 이렇게 기토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수를 제방하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무토를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하월에 무기토를 인수를 쓰는데 이때는 뭐 무토보다는 인수가 조금 더 효용이 높겠죠. 하지만 이때 다 일단은 수를 봐가지고 일단은 임수를 봐서 임수가 이렇게 이제 기토하고 혼인되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신금을 생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토와 임수가 이렇게 섞여서 혼인되어서 을목을 배양하거나 또 신금을 이렇게 배양하는 그런 반성의 공에서 우리가 굉장한 그 묘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월에 우리가 이제 혼인에 이제 혼인 임기가 혼인되어 가지고 신금을 생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뭐 일단 기토가 일단 무토보다는 더 효용이 있다고 일단 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뭐 기토 외에 이제 이 외에 따로 특별히 기토를 기뻐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습토로서 무토보다는 일단은 1차적으로 효용이 있지만
용신을 쓰는 범위에서는 무토가 훨씬 더 넓게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수왕하면은 기토는 쓰지 못하죠. 하고 또 그 다음에 임수진신이 이렇게 하월에 여름에 이렇게 대지를 적셔줘가지고 윤토생금하게 만드는 이런 반생의 공이 아닌 이상은 임과 기의 배합이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신을 가리는 측면에서 일단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토라는 이제 금이라는 것은 이제 매토지첩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이제 토가 두터워서 이 기토를 이제 이렇게 덮는 것을 이렇게 이제 싫어하는데 이제 무토가 이제 두터우면은 우리가 이제 매금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토가 두터우면 이제 기토가 이제 왕하면 보통 이제 매금의 표현을 웬만해서 쓰지 않고 이제 오금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신금이 관체를 잃는 그런 상황을 이제 묘사하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뭐 갑이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은 갑이 이제 이때는 무조건 일단은 토가 두터우면 이제 갑으로 일단 소토해야 되죠. 이제 소토라는 것은 이제 흙을 이렇게 쓸어서 이제 트이게 한다 이런 뜻인데 뭐 밭을 일군다 뭐 이런 말로 이렇게 개간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데 그 갑목이라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냥 그 트일소의 그 뜻에 따라 가지고 어쨌든 이제 두터운 흙을 이렇게 이제 털어내면서 좀 쓸어내는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토가 왕하면 갑목으로 제어해야 되고 또 사대토는 특히 이제 경금이론에서는 그 사대토월에 갑목을 일단 일성용신으로 쓰는데 갑목이 없으면 그 입업 자체가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니까 어떤 일을 뭐 성취하기 위해서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일단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때는 그 갑이 이제 떨어져야 한다라는 말은 붙어 있는다 이러면은 이제 기토가 있고 만약에 갑목이 같이 붙어 있을 때 되면은 기토와의 갑목의 짝은 갑이 합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합화토가 되어서 더 두터워지는 그런 상황이니까 금을 좀 더 오염시키고 더럽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좋지 않고 갑목의 효용이 완전히 사라지니까 용신이 합화되는 상황이죠. 완전히 용신이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빈천해줄 수밖에 없는 거죠. 진신 자체를 찰 수 없고 용신을 우리가 찰 수가 없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부불해라는 것은 그 팔자에 이제 그 수기운이 이제 충만하면 불해 좋아하지 않죠. 뭐를 좋아하지 않겠어요? 승리가 생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자부가 됐다는 것은 팔자에 임수를 용하는 상황이죠. 임수를 용하는 상황에서 기토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용신을 아주 이렇게 용신에 가장 타격을 주는 그 기신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월용법에서는 다르더라고요. 하월용법에서는 오히려 이제 임기가 배합되어서 오히려 그 신금을 살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윤토생금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근데 이제 열직희모라는 거, 한적희정, 열적희모 이 말은 뭐 여름철에서는 토를 쓴다는 거예요. 자, 토를 쓰고 이제 시작하니까 이제 토를 쓰고 이때 임수하고 배합되어서 혼임으로써 다시 신금을 살리는 반생의 공을 이룬다. 이건 뭐 진짜 제가 지금 한 20번, 30번 이렇게 제가 지금 반복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그 5월에는 이제 그 기를 얻어서 그 화기를 흡수하고 생금해야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열정이 뭐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5월에 기토가 투하면 아무래도 기토가 좀 이렇게 조투한 그런 상황이 일단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화라는 것은 이제 5월 상황이죠. 이제 하왕조토를 우리가 이제, 그, 하왕조토의 상황이 나타나니까 반드시 임수를 쓰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임으로 이제 융토하면, 신금이 이렇게 이제 임수의 수기를 설할 뿐만 아니라, 이제 반생의 공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텍스트에도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수가 다 청한데, 금수가 청하다라는 것은 일단 금이 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수가 많고 왕해도 금수상청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금수상청할 때, 예를 들어서 금수상청할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를 우리가 쓰죠. 이때 기토가 투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신금이 기토를 보아서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데, 보통 임수를 용하면 기토는 아주 기신이 되어서 아주 불리한 상을 찍고, 완전한 성격 폐위가 되죠. 예. 또,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열직 힘의 상황을 우리가 꼭 떠올려서, 여름에는, 경금의 영역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 금수가 청한데 기토가 탁하는 것 같으면 불리하고, 그 다음에 혼임으로 을목을 배양하거나, 또 혼임으로, 우리가 이제 혼임으로 을목을 배양하는 그런 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몇 번 이렇게 중요한 대목이라고 제가 방점을 찍고 강의한 적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신금을 다시, 생하게 하는, 그런 반생의 이제 공을 이루는, 이런 반생의 작용, 을목을 배양하고 신금을 반생하는, 이런 묘용이죠. 이런 묘용이, 이제 효용이, 난강망 지식체계를 보면 아주 이렇게 정밀한 그런 위치라고 볼 수 있어요. 아주 조천수에서 얘기하지 않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조천수에서는 너무 이렇게 운문체계가 시로 되어 있는데, 띄엄띄엄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조천수라는 것은 팔자에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표준정가 이런 거 다 보고 나서 조천수를 읽으면 굉장히 탐복하게 돼요. 조천수를 처음 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 그물이 너무 이렇게 어리석해가지고 별로 이렇게 실전에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베이식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백투더 베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백투더 베이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평진은 원문부터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이제 문화생들이 실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오랫동안 자습해서 이제 독학해서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썩 나이스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자평진 좀 공부해야 되고 자평진 이전의 학습서도 기초 개론서도 읽어야 되는데 제가 1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에 이렇게 이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가장 고급 단계인 식강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해되지 않아도 이런 중요한 골격들 이런 것은 잊지 않고 확실히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놓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금이 도로 살아나는 경우가 4월에 열직이 모니까 기토를 쓴다. 그리고 임수로 또 수기를 설한다. 이렇게 되어야 혼인되어서 신금을 반생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은 그것을 이제 백호에 비유하죠. 그래서 호자명당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호자명당이 되기 어떤 경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신금일주가 호자명당이 되었다면 굉장히 묘한 거고, 또 경금 같은 경우에 하월 공금이 임계수가 굉장히 묘하다고 이렇게 또 얘기했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인월 상황, 자, 인월에 신이 이렇게 이제, 세약하죠. 예. 경금도 절지고, 인에서는, 이제 세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월에, 일단은 이제 정제격이 되죠. 정제격인데 세가라니까 정화가 투하거나 병화가 투하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병화가 투해도 일단은 예를 들어서 재관격을 이루어서 그냥 좋지만은 어쨌든 인수에 일단 부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화국을 지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신이 세가라니까 자 먼저 이제 기토를 상하면은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이제 간목이 신금의 간목이 이걸 사령한 간목이 진신도 아니고 크게 발전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팔자에서 신금이 이렇게 이제 경금을 생해서 이렇게 정신의 삼자에 이제 유형을 갖추게 되면은 이렇게 이도고 이렇게 공명으로 나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일간이 이렇게 제격 트윈이 그렇게 썩 높은 격국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도로 나아간다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급제하고 또 이렇게 등포하고 이렇게 시험에 이렇게 강한 명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순조롭게 이렇게 스펙을 쌓아가는 그런 구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기토가 인수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이도로서 공명에는 나아가는 그런 이제 우리가 효용을 거둘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이제 기토가 이제 결국은
이렇게 윤토로 생검을 잘 하게 되면은, 뭐, 이 노래는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기토는요, 이 노래 감목하고 이렇게 합생합니다. 그러니까 월지사령하고 합생하는 거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수의 효용이 현생에서 그대로 드러나니까, 결국은 이 사람의 그 지성과 실력을 인정받게 되는 암시가 있죠. 그래서 이제, 발달하고, 이렇게 또 이제 리더로서 이렇게 발달을 이렇게 도모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에 이제 금국을 지은 상황 한번 보자고요. 자, 6월에 금국을 지은 상황을 신금편에서 왜 얘기하냐. 자, 경금편에서는 6월에 금국을 지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사나, 축이, 경일간하고 일지에서 짝을 이루어야 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음제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6월에 금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신일간만 가능하죠. 그래서 6월에 금국을 짓고 이렇게 무기토가 투하면 이것은 자 경금이론이 6월 경금이 무기토가 투해가지고 별로 좋은 격국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토금 종기가 되죠. 그리고 이제 아주 금한격이 됩니다. 이런 금시격이 되면 이런 경우에 이제 백호격이라고 그래요. 백호격. 그래서 백호격으로 만약에 이제 운이 이제 소부근으로 가고 그래서 거슬지 않으면 굉장히 반연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무기토가 투했다는 것은 일단 금왕이 일단은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얼핏 보면은 뭐 우리 종간격이란 말, 종한격이란 말, 이렇게 신강의 종명리를 잘 쓰지 않아요. 그냥 강한격인데 뭐 이렇게 이때 이렇게 종간과 같이 인수가 이렇게 원령을 이렇게 득해버리면 식상을 쓰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론이 왕하면은 이렇게 종력과 같은 똑같은 상황을 써서 인수와 비경과 그냥 비식, 인비식을 다 이렇게 희신공으로 쓰는 거예요. 뭐 그 세력을 거스르지 않는 한. 그리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토를 쓰는데 만약에 이렇게 병이 투했다. 병은 뭐 우리가 보석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밝혀주는 진신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백곡격이 이제 토금으로 이렇게 오히려 종기된 그런 이제 강한격인데 이때 이것을 거스르는 병화가 오면은 아무리 그것이 비록 진신군에 속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우리가 반기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일단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병이 투하면은 이미 출해도 이렇게 이제 통보에 이제 평롱에 이제 통보라는 것은 이제 뭐 아무 가진 것 없이 뭐 이렇게 뭐 부모의 조력이나 뭐 후원 이런 것도 없이 혼자 자력으로 뒤처하는 통보를 한다고 그러죠. 하여튼 이렇게 이제 본능에 이렇게 이제 그치고 마는 평범에 그치고 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나타난다고요. 자, 평범에 속한다라고 됐고 제가 이렇게 뭐 이제 발자 시간은 이제 텍스트를 보통 이제 보지 않고 이렇게 이제 제가 원테크로 이렇게 촬영하다 보면은 좀 본문에서 빠뜨린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좀 보는데 활자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노안도 안 오고 잘 보이는데도 굉장히 좀 피곤할 때는 눈이 좀 침침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이제 무토편을 설명할 때 제 기억으로는 수왕할 때 이렇게 이제 무토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경금이 수국을 짰다 이렇게 되면 인수를 이렇게 보는 거하고 봐서 이렇게 병용견 병격 체계로 일단 보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신금도 마찬가지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뭐 물을 이용하면 뭐 인수의 길조가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드러나서 복수가 가득 차는 명면한 그런 상황을 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임수, 강망환수를 무토로 잘 처방하면 복수가 완전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걸 쓰고 만약에 이제 수가 왕하고 예를 들어서 무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신수왕량이라고 해서 빈천해진다. 뭐 이 정도까지 설명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월 같은 상황, 열지기모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토를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월에 우리가 아무리 이제 심약해도 사중에 경무가 장생하고 또 녹을 얻고 또 기중에서 전기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금을 살리는 토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워도 금이 생명을 잃는 법은 없고 죽으란 법은 없으니까 그렇게 하왕을 두려워하지는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공통구간 보면. 그다음에 조화원역도 마찬가지로 이제 난강망인데, 자, 뭐, 난강망은 읽고 공통구간을 읽어보지 않았다던가, 뭐, 조화원역은 뭐, 책 제목이 좀 다르니까, 또 설하고가 금통배강을 이렇게 다시 쓸 때, 이렇게 지은 제목이죠. 그래서 그 조화원역에 보면은, 이제 4월에 이렇게 이제 뭐, 난강망이 이미 있는 얘기입니다. 신금이라는 게, 이제 4월에 종했다고 칩시다. 뭐, 4월이 화국을 지었다. 만약에 이렇게 치자고요.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서 4월에 그 신이 종사를 하게 되겠죠. 종사를 해도 별로 길하지 않다. 완전히 이제 음간은 특히 더 잘 종합니다. 근데 4월에 화왕으로 종했는데 왜 이렇게 길하지 않냐. 이것은 원령에 무토가 당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이 부종이 되는 겁니다. 그 종에도 실제로는 그 기미가 종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까닭이죠. 그리고 이제 뭐 4월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 추월에 이제 가면은, 자, 추월에 만약에 토가 두텁다. 수월에 토가 두텁면 가난해서 촌철도 없다. 이렇게 했어요. 자, 추월에 아까 우리 백국객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추월에 이제 금국을 짜고 원령이 기세를 다 얻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종명이고 외격체에 속하지, 그냥 뭐 금 많고 토 많고 이래가지고 이거 되는 건 아닙니다. 원령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요즘 그 가장 이제 빈천한 그 사주와 다섯 단계에 머무는 친구들이 우선 강약 세왕의 차이를 잘 모르고, 또 그 강약을 그 개수를 세가지고 많은 건 강하고 적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우선은 뭐 그런 것은 이제 제가 따로 ABC에서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활짝하게 ABC를 설명할 그런 계기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틈이 나면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이수의 8.0 30호 보면은 제가 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월 같은 경우에 두텁다? 이렇게 되면은 토중하죠. 토중하면은 뭐 추월에도 금도 왕하니까 완전히 이렇게 내린다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빈천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팔자에 예를 들어서 뭐 신수왕령이 좀 빈천하고 또 토금으로만 이루어지면 뭐 쓸모가 없죠. 실업을 일으키는 게 없는 거니까 정신계산대에서 신의 요소가 이제 완전히 결핍이 된 건데, 토금만 있으면은 그 토금이 말이죠. 마치 그냥 하나의 물체처럼 느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대한 암산을 바라보면 저것은 무토로 보기도 하고 경금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냥 돌산 같은, 뭐 최근에는 뭐 돌산이 쓸모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하여튼 내년에 초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 무토라든지 경금에 별로 이렇게 용이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수기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되면 가난해서 이게 총철도 없다는 거예요. 마디에 그 쇠붙이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금은보석은 뭐 자취하고라서라도 쇠붙이 하나 없는 짤막한 쇠붙이 하나도 없는 그런 그 가난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 뭐 국어사전에 그 총철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그 어느 분이 쓴 그 산문집에 이제 뭐 소생은 소위는 뭐 그 촌철도 없는 뭐 딸깍박이 이요이다 뭐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딸깍박이라는 것은 이제 그 대가 세고 당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청비란 그러네. 선비다. 이 청비란 내가 그 선비다. 뭐 이런 그 소신이나 그 기계를 드러내는 그 표현이 있는데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출처도 없는. 그래서 뭐 가난해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가슴을 쭉 펴고 이렇게 다니는 뭐 그런 선비 정신을 가지고 했던 뭐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월 상황 한번 볼까요? 추월에 이제 신월 상황에 이제 수국을 지었다. 수가 왕한데 수국 신월 상황에 수국을 지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수로 이렇게 이제 임수로 이렇게 우리가 채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냥 무토를 보는 거예요. 무토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냥 길을 정하는 겁니다. 수를 정해서 병하는 거예요. 가을 상황이잖아요. 그죠? 가을 상황에서는 수가 왕할 때, 임수를 볼 때, 일단 무토를 일성의 용식으로 쓰죠. 그리고 아주 동호회, 병화를 일성으로 쓸 때도 있지만, 그때도 되게 짝을 병무로 이렇게 이룹니다, 임수가. 자, 그리고 이제 자월수국도 마찬가지죠. 자월수국에 왕을 지으면, 자, 신월의 수국과 자월의 수국이 좀 다르죠, 그죠? 자, 자월의 수국은 완전히 수가 계절을 얻은 거죠. 수왕하고 기세를 다 얻은 겁니다. 이러면 이건 이제
윤합격이 되는 거예요, 윤합격이. 그러나 뭐, 앞에서, 임수가 그래도 이미 장생제 있으면서 수강하면, 이것도 뭐, 윤화에 이렇게 준해서, 설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신자지 수국인데, 만약에 7월에 신자지 수국을 이뤘다. 이러면 뭐, 윤화 이런 기세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원력, 계절을 얻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계절을 얻어야 기를 얻고, 그 다음에 국을 지었으니까 세력을 다 얻었다 그래서 기세를 다 얻어야 온전한 그 종격이나 합격이 진종, 진화. 이렇게 아주 엄정한 잣대를 이렇게 드러내고 있고, 또, 그것을 거스르는 세력이 전체적으로 없으면, 그것을 또 진종으로 이렇게 좀 느슨하게 이렇게 우리가 진가를 가지는 종합을 해서 가지는 그런, 잣대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의미들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난강만에서 말하는 그 진격 범위에 들면은 굉장히 그 귀하고 청순한 그런 격국을 지게 됩니다. 그게 진짜 격이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그 잣대를 좀 이렇게 느슨하게 좀 이렇게 범위를 넓혀버리면은 진종인데도 종격에 또 진화인데도 합격에 그런 어떤 그 귀.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이게 친척들의 의지에서 가문의 의지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 어릴 때부터 좋은 팔자 타고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좀 간혹 있어요. 그리고 또 실제적으로 시간이 흘러서도 그렇게 그 발현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진격의 그런 종격이나 합격은 좀 더 엄정한 잣대, 난강망의 표준에 비해서 그 엄정한 잣대에 의해서 그 진화와 진종을 이렇게 우리가 결정짓는 그런 그 지식체계 또 그런 그 규칙 이런 거에도 분명하게 이렇게 엄격히 따질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거스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렇게 우리가 또 보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원수국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원은 이제 수완금치말이죠. 이렇게 되면은 수완에서 수완 신금을 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임수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축조 계절이 병화도 봐야죠. 또 무토를 백물 다 이렇게 취용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것도 일종의 또 병격이 들어가죠. 그래서 신금에서 이 병격들이 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일간에서는 이런 그 별도의 격국이라고 해서 뭐 소로분당이나 뭐 이런 걸 얘기할 수 있는 어쨌든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병격이라는 것이 우리 자편인에서 말하는 이 병격은 자편인이 아니라 지금 그 난강망에서 말하는 병격은 조금 그 자편민정이나 다른 서적을 얘기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서적에서 병격 이런 말을 정확하게 이렇게 덧붙여서 반복해서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는 그냥 난강망에서 말하는 병격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있을까요? 조양격이 있네. 자, 이제 팔자에 이제 화관을 보지 않았어요. 그 신금의 국주가. 그래서 이제 무자시에 나거든. 무자시에 나면 자시에 나면 무자시가 됐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자가 상합으로 교류해서 자연 그 화기를 발생시켜서 화관을 쓰니까 그 팔자에 아예 화기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조양격을 가지고 굉장히 아주 순도가 높은 그런 격국이 되는데 이제 뭐 희귀평에 보면은 여자평에 이런 뭐 조양격을 이루면 그 팔자가 이렇게 이제 이익을 쫓기보다는 명예를 앞세우는 그런 뭐 이제 그런 고항함이라는 것은 절대 자기를 고항을 놓고 높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뜻을 꺾는다거나 이제 이러지 않는 그런 기계가 있다고 봤어요.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신금이 무자시에 보면 자수라는 것은 수가 가장 뭡니까, 월에 있었다고 하면 중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쨌든 수기운이 가장 이렇게 이제 결집된 글자고, 여기에 무토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왕하고 무토를 쓰면 이렇게 복수가 가득한 그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인데, 이 생시의 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언젠가 이렇게 이제 팔자월자 용신격국을 다룰 때 굉장히 더 중요하게 몇 번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특수격국, 그러니까 이제 잡지각격에서 허자용신격국에서 허자용신격국에서도 모금이 돼서 이제 전반부가 아닌 후반부에서 뭐 육신조양이나 또 뭐 전시감록이나 또 뭐 이런 거요, 전인암록, 또 육각추건 뭐 그 다음에 또 뭐
서기격, 유골 서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충암용마나, 뭐, 기초용마, 또 이렇게 그 암충암합격처럼 선명한 그런, 그런 원리를 갖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에 그 갭을 자유사격과 추교사격이 이제 메꾸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부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자시에 놓는 자가 이렇게 사화를 끌고 오는 힘이 일단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끌고 오냐면, 자중에 이제 개수가 무토를 끌고 오는데, 무토가 이제 병무가 독을 같이 끌고 오는 거죠. 그럼 그 병무의 녹인 사화를 끌고 온다는 거예요. 자, 벌써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번잡스럽죠. 그러니까 뭐, 받아들인다, 못 받아들인다 하는데, 자, 사화를 끌어오는 힘이 있는 건 분명한데, 자자가 두 개 있으면 더 많이 끌고 오겠죠. 그러니까, 갑자가 사화를 끌고 오는 자유사격이 가장 그 납득이 하지 않는 그런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자편진전에서 신호천이 나름은 보기에도 자유사격은 맞는 것 같다. 나의 설명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맞는지 설명을 잘 못하고 있죠. 하여튼 자자가 이렇게 이제 끌고 오는데 이때 그 생시에서는 생시의 그 정관이 부합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상합의 관계가 아니죠. 자가 뭉치고 살을 끌고 올 때 유라는 글자가 있으면 상합이라고 합니다. 합을 돕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관에 이미 끌고 오는 글자의 그 기운이 이렇게 같이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부합이라는 말은 그 잡지학격이나 뭐 명종 이런 말을 쓰지 않는 말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유글이 병자시에 보면 그냥 관을 타고난 걸로 봐라. 뭐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중에 경금을 쓰는 겁니다. 유글이. 경금을 쓰는데 이제 사중에 경금을 쓴다고 하니까 사중의 록은 병화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쨌든 병자시에 놓으면은 자가 살을 끌어오는데 병화가 부합해줘요. 자, 지금 뭐 호자에 오신 것 국어에 좀 공부하는 시기는 아니죠. 그래서 식감론이 가장 높은 단계지만 사실 공부가 더 어려운 것은 헌자에 오신 것국을 공부할 때가 좀 어렵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화과정에 제가 말미에서 얘기할 거고, 또 여러분 인턴시브 과정 때 제가 이제 1년간 문화학습 과정에 제가 그 커리큘럼을 제가 발표할 거예요. 자, 이제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여러분들은 팔자학의 원칙이 아주 이제 배식으로 돌아가는데, 공망배학을 공부할 겁니다. 그 공망배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십성세왕이라는 팔자학의 아주 기본 지식 체계를 정확하게 일단은 개념을 잡고 익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망배학을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근데 이제 식감론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제 초입 단계에서 문화 입문 과정에서 굉장히 좀 버거웠죠. 근데 참 코로나가 도와줬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런데 이제 이 조양격은 팔자에 이제 화가 없는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육신조양, 육을조양 해가지고 신일에난 6개, 이제 일주가 다 해당되는 것 같지만 사실 엄밀히 신사일주, 또 신미일주는 속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리종동에서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석위. 자, 석위라는 것은 자수가 을목의 그 천을기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병화가 사실은 그 진신이죠, 진신. 자, 예를 들어서, 보통 이렇게 이제 생시지지가 그 진신이 득소한 글자가 이렇게 또 식신같이 이렇게 식신으로 있을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인이 인시행거나 뭐 이런 경우에 굉장히 이런 아주 이렇게 이제 그걸 뭐 잡치각격이라서 잡격일처럼 분류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저는 하여튼 허자용신격국이라고 일단 했습니다. 그게 아마 가장 그 종교하고 맞는 표현이 될 거예요. 또 고인들이 뭐 명칭을 분명히 붙여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그 생시시지에 그 팔자에 진신이 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냐. 물론 원령에 대비해가지고 진신들이 연지나 일지에 붙어 있으면은 견제하고 제하는 효용이 있기 때문에 진신에서 효용을 다하죠. 근데 이게 이제 생시에 있으면은 물론 이제 뭐 청강에 이제 투했거나 이러면은 뭐 충분히 효용이 있지만 청강에 투하지 않았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고생을 상당히 하지만 만년에 굉장한 보람과 이런 발전이 있다고요.
특히 이제 팔자에서 가장 기묘한 그런 그 진신을 허관으로 이렇게 불러서 허관으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천간이 생시천간이 그것을 도와주려면 같은 기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합해주는 구조, 부합해주는 구조면 더할 나위 없이 이제 부합해주는 구조에서 이렇게 그 특수교육을 취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눈여겨볼만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그 육신조양이라는 말 쓰지 말고 앞으로 조양격이라고 해요. 그렇게 이제 이 경우에는 그 신이 이제 무자시에 나가지고 무게파하니까 화관을 만들고 또 자가 사화를 끌고 오면서 사중에 이제 정화, 병화, 전기를 쓰고 또 병화는 진신이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얘기가 이제 별로 어려울 게 없는데, 육을 서기 같은 경우에는, 자, 육을은 경금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관으로, 그죠? 근데 사중에 경금을 저는 그냥 쓴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사화가 다시 신금을 또 이렇게 합해와가지고, 신금을 쓴다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장신봉이, 이렇게 이제, 장남이, 뭐 신봉 후조, 장남이 명리종교에서 또 신봉통고에서 신봉통고와 명리종교 같은 말이에요. 같은 책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봉통고에서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으니까 후대 대가들이 그 서기격을 설명할 때, 야, 이 경강부회와 우회곡절이 참 필설로 다 할 수만큼 참 이렇게 참 보기에 이렇게 참 억지를 쓰니까 보기 안타까울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궤변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비난하고 그러면서 허자영식 백주 전체를 다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뭐 신호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진수하는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뭐 굵직굵직한 걸 하나씩 이렇게 넣고 있으면서도 대체로 부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팔자 식간 진간원에서 그런 점들을 제가 이렇게 언급해 두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경금과, 또 신금, 이렇게 금과 토의 관계가 사실 쉽지 않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컨디션이 썩 이렇게 나이스하진 않기 때문에 아주 신뢰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저도 이렇게 좀 애를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중원 부분에는 그런 감도 있는 것 같아서 좀 썩 개운치는 않지만,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크게 틀린 말 하지 않았고, 들으면서 좀 자꾸 이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금방 좋다고 했는데, 금방 같은 조합이 좋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 조금만 차이들이 있습니다. 계절의 차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짚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실력이, 어쨌든 식강론 전체를 학습하게 되면 실력이 아주 일치월장해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팔자 식간진간으로 저희 이제 지금 가장 최근 전략이죠. 아마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제가 이제 삼명통해를 제가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해설한 책을 내려고 했는데, 굳이 이렇게 다 기본서에 다 흩어져서 나와 있고, 가장 정밀하게 하지 않은 것은 권육이에요. 잡지가 객입니다. 허정신됐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제가 제대로 이렇게 주의하고 해설한, 근데 팔자의 대가들도 분명하게 해놓지 않은 그런 이론적 틀을 확고하게 제가 하는 그런 계기를 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 팔자 호자로 제가 텍스트, 좀 심플한 텍스트를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발표했죠. 그거에 아주 업그레이드된 그런 버전이 있고, 또 팔자 호자 용신 격국의 이런 규칙들을 이렇게 학습하다 보면 또 이런 식간론의 정밀한 이치들이 똑같이 그게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것. 또 거기에서 다시 이쪽으로 우리가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냥 이런 허정신격들을 묵을 때는 식간론에서 공부할 때 그것이 굉장히 난해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들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팔자 식간 진간론에서 그런 부분들을 따로 제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제 나쁜 것은 이제 좀 부족한 점은 오타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번부터 100번까지 순서로 또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저의 한계입니다. 저는 한 번 쓴 책을 정말 교정하기가 싫어요. 그거 참. 근데 우리 출판사에서는 아주 모범적으로 6번 저희 규정지를 돌려보내주는데, 그냥 쭉 보고 또 돌려주고 그러는데, 책에 나오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보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괌에 있을 때 팔자 전체 책을 전부 다 제가 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교정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교정을 하려다 보니까 정말 적성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책을 제가 전부 다 교정을 하면 빠뜨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제가 유튜브로 제가 다 강론을 하게 되면은 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제 통독도 할 거고 또 이렇게 끊어서 강론하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제가 이렇게 저자로서의 교정과 관련한 책임을 제가 좀 덜 수도 있고, 또 제가 이렇게 강론함으로써 한결 또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도 줄 수 있고, 이렇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하지만 차라리 교정한 게 나을 뻔했습니다. 이거 팔자 식단 증가로 이거 제가 100개 파일 집에서 생각 같아서는 하루에 이렇게 그냥 한 10개 그냥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몽사철리로. 또 음란 같은 경우는 또 비중이 좀 작으니까. 그러면서 한 3개, 4개 하면 굉장히 지치기도 하고, 또 제가 이런 기계에 좀 서툴다 보니까 하다가 날아가기도 하고, 갑자기 촬영이 끊기기도 하고, 또 스마트폰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나름대로 좀 불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썩 설명하거나 깨끗하지 않고, 또 제 강의가 아주 매끄럽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좀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우리 코로나 이 기간 동안에 제일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저 같습니다, 저. 물론, 문화생활이 더 열심히 하셨겠죠. 농담으로 한 얘기입니다.